예, 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73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는 좀 색다른 주제라고 할까요? 최근에 그 중국 베이징에서 그 뉴스가 하나 뭐 도착했는데 예. 흥미롭더라고요. 베이징 아주 그냥 골목인데 다 쓰러져가는 그 이 쪽방, 그러니까 뭐 11.4 평방미터니까 평수로 따지면 우리가 3.45평 정도 되니까 뭐 아주 방 한 칸이나 뭐 한 칸 반 정도 되는 예. 가격 주택인데 이게 9억 7천만 원, 10억 가까운 돈에 팔렸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예. 근데 평도 안 되는 쪽방 가격이 이제 3.3 평방미터당 2억 한 8천만 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집값인데 이게 이제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뭐 하여튼 파락군 뭐 우리로 따지면 그런 네. 지역이어서 그렇다 해서 어쨌든 이번 주 주제는 그 옛날의 어떤 그런 파락군이 있지 않냐 또 이렇게 그 교육열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고려시대 개경 파락군 주제로 이제 옛사람들의 교육열 그런 반영된 교육 특구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서울 강남하고 비교를 하면 어떨까요? 예, 그 북경 그 좀 아까 얘기했던 거기를 얘기를 한다 그러면 대치동하고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치동이 이제 강남의 교육 특구니까 대치동 3.3 평방미터당 그 평당 아파트 가격이 며칠 전에 찾아보니까 약 3,580만 원 정도 되는데 최근에 팔렸다는 그 베이징 쪽방 가격과 비교하면 뭐 대치동이 8배 정도 된다 그럽니다. 정말 엄청난 가격인데 예. 아까 베이징 시내에서도 다 쓰러져가는 쪽방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국발 기사를 종합을 해보면 이 호화 쪽방이 그 베이징의 서성이라 그래갖고 시청이라고 발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 발음으로는 원창이라 그러는데 이게 문창이라는 거죠. 우리 발음으로 따면 뒷골목에 있는데 뭐 다 쓰러져가는 아주 볼품없는 외딴 집인데요. 그 쪽방뿐만 아니라 그 원창 뒷골목 집들이 우리로 치면 이제 60년대 70년대 서울의 빈민가처럼 뭐 우리 네. 이만 기자는 60, 70년대를 뭐 거의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빈민가가 판자촌 그런 게 있거든요. 저도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아는데 따닥따닥 붙어 있는 판자촌 네. 연상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처럼 뭐 재개발 이런 것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뭐 당장 재건축이나 재개발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비싼 거예요? 아까 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학군 건데요. 그러니까 그 대치동하고 비교한 이유도 있고 학군 때문이라는 건데 거기에 그 지방에 그 동네에 중국의 최고 명문이라는 베이징 그러니까 북경이죠. 제2 실험 초등학교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답니다. 고등학교도 아니고 네. 초등학교. 아니, 초등학교가 뭐 얼마나 좋길래 그럴까요? 그러게 말이죠. 우리가 따지면 뭐 중학교, 고등학교라고 하면 혹시 또 뭐 그런다 그러는데 이제 초등학교니까 이 학교가 1909년에 청나라 마지막 황제죠. 부이라 그러기도 하고 푸이라 예, 그러기도 예. 하는데 그 이제 세웠다 그러는데 중국의 지도자 자녀들이 다니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명문고라 그럽니다. 여기를 졸업하면 뭐 북경대라든가 뭐 청와대, 그리고 칭화대 같은 명문대 입학에도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갖고 어떻게 보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하는 거, 그다음에 그 중국인들의 맹모 삼천의 예. 가르침이라 그러잖아요. 맹모 삼천 지교 교육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중국에서는 그 관시라는 예, 말이 관시라고 있잖아요. 했죠. 예,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강남에 사는 이유가 어릴 때부터 뭐 저희 집사람 친구도 그렇다는데 왜 이 강남에 사냐 그러면 끼리끼리 친구를 만들어 주려고 인적 네트워크 쌓으려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예. 그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에서는 학군이 좋은 지역을 그런 동네를 학구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중국 표현으로 하면 쉐치팡이라고 한다 그럽니다. 예. 근데 아무리 학군 때문이라지만 집값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예,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사람들이 미신 되게 좋아하고 요즘에 그 이화여대 그 중국인들이 문전성시를 이룬다는데 그 이유를 아세요? 몰라요. 네, 그게 저희 딸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아주 이 학교에 너무 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갖고 피곤하다 그러는데 이 이화라는 발음이 예. 이익이 나온다는 그러니까 이익이자에다가 나올 발자라고 있잖아요. 발산한다는 예. 발자. 리파라고 한다는데 이화하고 리파하고 발음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누가 그런 뭘 퍼트렸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피곤하다 그러는데 이 중국 상점들 이렇게 가보면은
이 쇠군변 세기가 있는 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예. 벌려고 아마 그렇게 흠자란데 우리말로 보면 예. 그런 말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복이 그냥 쏟아져 내려와라 그런 의미로 이제 그렇게 붙여놓는 그런 데인데 미신 같지만 어쨌든 간에 중국 사람들의 마음 그 반영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베이징 쪽방 예. 그것도 비슷한 거 아니냐. 동네 이름하고도 관련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쪽방촌 동네 이름이 뭔데요? 아까 그 원창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발음으로는 그럴 문자 창성할 창자 그래서 문창이거든요. 그걸 중국에서는 원창이라 그러죠. 그 순원을 뭐 순원 그걸 손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원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창이 어떤 뜻인데요? 이 문창의 어원이 되는 말이 문창제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문창제군이 옛날부터 도교에서 숭배하는 신인데요. 예. 이 사기의 천관설을 보면 문창제군은 북두칠성의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별 사이에 있는 6개의 별, 그거를 문창성이라고 하거든요. 그 문창성을 신격화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나오는데요. 이 중국인의 조상이라고 하는 분 중에 이제 신화적 존재인데 황제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 황제의 아들이 휘입니다. 휘니 그 아들이 문창제군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황제의 아들이라는 휘라는 분은 학문의 뜻을 가진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어떤 복과 명성 그다음에 문장 그 글 인간의 글 이런 거를 뭐 관장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뭐 97차례나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가 예. 나오는데 또 이제 그 인간 세상의 벼슬을 관장하는 굉장히 신격하던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뭐 바로 장아자라는 분입니다. 도교에서는 이 장아자라는 분을 학문과 벼슬의 신이다라고 해서 신격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뒷단이 문창제군이 학문하고 관련해 있는 신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학문의 신이자 공부의 신이다 이렇게 이제 추앙을 받았다는 건데 이 도교에서는 사람의 수명을 관장하는 수노인, 그 재물의 신인 관성제군, 그다음에 이제 장수를 상징하는 동방삭 뭐 이런 그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학문의 신인 문창제군을 굉장히 그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공신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공부의 신이니까 공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제 과거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문창제군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인기가 높아졌다는데 사실 이 과거 시험이라는 게 그 신분 상승의 유일한 통로였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과거 시험에 급제하려고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보면 공부의 신, 공신이었던 문창제군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거기에 기도하는데 열과 성을 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명나라 청나라 들어서면서 이제 그게 다했다 그러고 이 모든 그 교육기관마다 이 문창제군을 모시는 사당이 있었다 그러고 과거 때마다 이제 문창제군을 사당에 들러서 급제를 기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보는 사람들의 수호신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의 사주에도 문창귀인이라는 사주가 있어요. 그래서 문창귀인의 사주가 뭐냐면 총명에서 훌륭한 학자가 되는 그런 사주를 일컫는데요. 이 문창성이라고 아까 북두칠성의 뭐 예. 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그 문창성이 사주 내에 있으면 용모가 단정하고 문학이나 창작 방면에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거여서 그리고 본인의 사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혹은 이 부모 형제의 사주에도 문창성이 있다 그러면 그래도 시험에 합격하고 직장에 승진하고 그다음에 게다가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고 뭐 이래서 좋은 일만 생긴다. 그 조상의 음덕까지 받아서 주변 사람들의 인정까지 받아가지고 학자나 교육자로서 대성공할 운세다 이렇게 그 문창성이라는 그 사주가 그렇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문창제군을 숭배할 만하네요. 주로 이제 남쪽 지방에서 이제 문창제군을 예. 숭배했다 그래갖고 중국에서는 북쪽에 공자가 있다면 남쪽에는 문창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북공자 남문창 이런 말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공자와 문창을 같은 반열에 놓고 숭상을 했던 건데 우리도 보면은 전북에 순창에 이제 구밀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북두칠성 문양이 조각된 바위가 있는데 칠성바위라고 하는데요. 네. 거기 보면 과거 시험을 앞둔 가족들이 찾아가서 합격을 기원하는 의례를 거행했다는 네. 건데 이 조선시대 과거 응시생들이 아주 그 적극 선호했던 그런 학문의 신이고 공부의 신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그 구밀이 그 사람들이 많이 그 이 과거에 합격을 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문창의 쪽방촌에 열광하는 이유가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 중국 사람들도 뭐 우리보다 교육률이 높으면 높았지 절대 뒤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 북경대라든가 청와대 들어가려면 우리보다 더 우리는 예. 뭐 그게 뭐 이 조족질이라 그러는데 하늘의 별따기라 그러는 거죠. 그 올해는 2자녀로 사실 바뀌었는데요. 네. 원래 한자녀 정책을 폈잖아요. 그래서 한자녀를 보면 오죽하면 이제 샤오 황디라 그래갖고 소황제라고 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황제 주머니가 6개라는 건데요. 6개가 예. 뭐냐면
부모가 이제 용돈을 주니까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친할아버지 할머니가 용돈을 주니까 또 두 개의 호주머니가 있고, 그다음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또 금이야 네. 오기야 그래서 또 용돈을 주고 그래서 뭐 6개 지갑을 갖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금이야 오기야 키우니까 교육에도 극성을 떠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요즘엔 뭐 맹모 문창지교라고 할 수 예,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교육열이 중국만 그랬던 게 아니라 우리도 대단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도 다룰 게 이제 그 우리나라는 오죽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지금의 강남의 대치동, 그다음에 북경의 문창, 뭐 예. 베이징의 원창이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와 같은 그 이 교육 특구가 이미 이제 고려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럼 고려시대 대치동이나 문창은 어느 지역이에요? 예,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표현하려고 하면 고려시대 교육특구 8학군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어디냐면 이 개경의 송악산 아래에 있다 그러는데 자하동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다 그럽니다. 자하동은 서울에도 있잖아요. 예, 제 고향이 이제 서울의 청운동입니다. 그 저희 예. 청와대 뒤쪽이어서 물도 네. 좋고 도둑이 없고 깡패가 없습니다. 청와대가 바로 옆에 있어서 네. 뭐 그렇게 자라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람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운동에 있는 그 문 거기 자하문이라고 있거든요. 네. 창의문인데 네. 거기 이제 인조반정 때 반정군이 문을 깨부수고 들어왔다는 곳이에요. 그래서 경치 좋기로 아주 유명하고 이곳이 고려 개경에 있는 자하동을 닮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고려의 자하동이 그 개성시 고려동의 북쪽에 있는 마을인데 송악산 골짜기에 자리잡고 있어서 사실 우리 여기 자하동도 북악산하고 인왕산 사이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가을 단풍이 붉은 노을이 피어오르듯이 하다 그래서 자하동이라고 했다 그럽니다. 그 경치도 좋고 학군도 좋다. 이거 완전 금상첨화인데요. 예. 근데 왜 학군이 좋았던 거예요? 예, 이곳이 바로 이제 고려시대 사학의 최고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제학당이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후에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문헌공도가로 이제 고쳤는데 그게 있었다는 거죠. 구제학당 문헌공도는 그 배운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1055년이니까 그러니까 고려 문종 9년 때 얘기인데 문화시중이자 태자 중서령 태자를 가리켰던 그런 예. 분인데 스승이죠. 그 해동공자 최충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분이 설립한 사학입니다. 그 보면은 이제 기록에 이렇게 나와요. 문종 때 태자 중서령 최충이 후진을 모아서 가르쳤는데 양반의 자제들이 최충의 집에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배우려는 제자들이 차고 넘치자 9개 반으로 나눴다. 예. 양반 자제 가운데 무릇 과거에 응시하려는 자는 반드시 이 공도, 이 구제학당에 속해서 공부했다. 구제학당의 예터는 자하동에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신중, 동구여지승남하고 고려사 이런 데 다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학에 입학하려고 고려의 영재들이 줄을 섰다는 거잖아요. 오죽 지원자가 많았으면 9개 네. 반으로 분반까지 해갖고 학생들 모집했다. 뭐 이런 네. 얘기잖아요. 근데 고려에는 국립학교가 있었잖아요. 국자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흔히 배우는 국자감이 뭐 조선시대는 성균관으로 바뀌는데 네. 992년에 창설이 되는데 국자감은 사실은 뭐냐면 그 이 인종 때 6개 이 경학 6개 학으로 정비가 돼요. 그러니까 국자학, 태학, 사문학, 뭐 유학, 서학, 산학 이런 식으로 이제 정비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7품 이상의 관리 자제들에게만 네. 입학이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지위가 좀 낮으면 안 됐기 때문에 어. 지위는 좀 낮지만 머리가 아주 좋은 예. 두뇌가 빠른 그 가문의 자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학의 문을 두드린 거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서울대 합격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 과거 합격률이 높아가지고 예. 예, 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졸업생의 또 쪽집게 가해까지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 합격률이 높았기 때문에 예. 그 최충의 사학 인기 특히나 그 사학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는 건데요. 아까 뭐 고려사에도 나오듯이 무릇 과거를 보려는 자들은 반드시 그 자하동에 있는 문헌공대에 들어가서 배웠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 동국 이상국집을 쓴 이규보가 문헌공도 졸업생이라면서요. 예, 뭐 기록에 나와 있는 아주 대표적인 졸업생이라고 보는 거죠. 그 이규보라는 분은 사실 고려가 낳은 천재라고 볼 수가 있는 네. 건데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동명한 편 이런 것도 짓고 그다음에 시만 8,000편을 남긴 대시인이죠. 그리고 얼마나 걸음이 빠르고 말이 빠르고 시를 빨리 지었는지 삼첩이라 그래갖고 예. 첩이 빠를 첩자거든요. 첩경이라고 하는 첩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별칭을 갖고 있었는데 훗날에 이제 무신 정권의 최고 실력자인데 최충원도 이 이규보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일필휘주로
40여 원이나 시를 짓는 이규보를 보고 눈물을 흘릴 음. 정도였다라고 아주 극찬을 했다 그럽니다. 그 이규보가 문헌공대 졸업생이라는 예,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규보야말로 요즘 기준으로 치면 타고난 영재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동이라고 하는데 기이한 아이다. 그래서 아주 예. 특별한 아이를 갖다 기동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고 2살 때부터 책을 읽고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는 흉내를 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나이로 2살이니까 사실은 뭐 1살도 채 들떡말떡한 그 나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11살 때 이 삼촌 친구들이 이규보의 이 대꾸를 보고 탐복을 했는데 야 이건 정말 기동이다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근데 가문이 별로 안 좋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벌 귀족이 아니고 지방 향리 가문 출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과거야말로 출세에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길이었다는 거죠. 이규보의 아버지가 이제 이은수인데 예. 이규보가 14살 되던 때 1181년에 이제 명문학교 입시 아주 명문학교인 문헌공대에 입학을 시킵니다. 그럼 당연히 문헌공도에서 군계 일학이었겠어요. 두각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래서 예. 문헌공도를 비롯한 명문 사학들이 당시에는 이제 해마다 여름철이면 귀법사 특히 이제 문헌공도가 그랬다는데 귀법사가 이제 절인데요. 예. 승방을 빌려갖고 학과라 그래서 이제 여름철 특별과외를 열었다 그러는 거고요. 예. 이 강사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문헌공도 출신의 아주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맡았고 그리고 이제 각척붓이라 그래갖고 촛불에 눈금을 그어놓고서 그 눈금까지 타들어갈 때까지 시를 짓는 시험, 굉장히 빨리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험을 펼쳤다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수능 모의고사라는 거고 이 시험을 급작이라 해서 아주 급히 이 시를 짓는다라고 해서 급작이라는 표현을 했다 그러죠. 이런 시험에서 1등을 했겠죠? 영거푸 1등을 차지했다는 거고 1182년 급작에서도 궁궐의 옥당에서 숙직하다라는 주제의 시로 1등을 거머쥐었다 합니다. 가문의 희망이었겠어요. 그렇겠죠. 이제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수능 모의고사에서 계속 1등을 했으니까. 1년 뒤에 이제 1183년에 봄인데 아버지가 이제 수령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이제 개경 8학군 문헌공대에 남겨두고 이제 임지로 떠나게 되는 거죠. 기러기 아빠네요. 그렇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고 뭐 5월달에 과거가 열렸다니까 과거라는 게 이제 국자감시여서 이제 우리가 따지면 성균시 사마시라고도 하는데 생원 진사가 되는 시죠. 그래서 그게 되면 이제 나중에 결국 이 대과를 급제할 수 있는 예비고사 자격증을 따는 거죠. 통과하는 건데 이 아버지가 아들의 합격을 위해서는 개인 과외 선생까지 붙였다 그럽니다. 완전 시험에 임박해가지고 선생님을 구했으니까 아마도 쪽집게 고액과의 선생님이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규보 자신이 특별과외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주 담담하게 털어놨는데 공이 집에서 매양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러니까 공이라는 게 이이부라는 인물이라고 있어요. 이이부라는 이씨인데 이부라는 어떤 직책인데 이이부라는 인물이 집에서 맨날 학생들을 모아놓고 글을 가르쳤는데 나도 어릴 때 참여했다. 그때 이 이브라는 분을 선생의 주의로 모셨다. 이렇게 본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 등장하는 이모 씨라는 사람한테 개인 과외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기억에 문헌공도만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 12공도라는 것도 배웠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최충의 문헌공도가 이제 대성공을 거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특목고를 세워갖고 아주 처음에 아주 히트를 쳤겠. 뭐 그런 식으로 벤치마킹을 해갖고 이제 고려의 아주 유명한 유학자들이 후진양성의 뜻을 붙고 이제 교육 사업을 펼치는 거죠. 사학을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학 뭐 세우고 뭐 이런 걸 그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12개 학교, 12개 사학을 12공도라고 하는 거죠. 그건 이제 문헌공도를 포함해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영재학교, 과학고, 뭐 특목고 이거 말하는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학 12교 문헌공도, 그러니까 12공도가 최충의 문헌공도가 있고 그다음에 정백월의 홍문공도, 뭐 노단의 광원공도, 김상빈의 남산공도, 뭐 서원도, 뭐 문충공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쭉 12개가 실명식, 그러니까 뭐 이름을 모르는 귀산도 뭐 이런 것까지 있었다 그러죠. 이 12공도가 모두 여름마다 특별 과외 행사를 했어요. 결국 그것도 이제 문헌공도 시스템을 이제 벤치마킹 한 거겠죠. 하과 그러니까 여름철 특별과외가 이 당대 이제 영재들만 거칠 수 있는 행사.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잔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모의고사 아까 얘기했던 각촉붓이라 그래서 이제 초가 타들어갈 때까지 이제 시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 성적순으로 방을 붙이니까 우리가 학원에 보면 이제 1등부터 이렇게 그게 이제 지금도 비교육적이라서 옛날에 무슨 학교죠. 그래서 1등부터 이렇게
방 붙여놔갖고 그게 문제가 되고 많았잖아요. 예, 그래갖고 문제가 예. 되고 그랬는데 예. 성적순으로 이제 방을 붙이고 등수에 따라서 이름을 불러서 예. 들어오게 한 다음에 예, 예. 이 동문 선배들하고 이제 술자리를 벌이고 그 술자리에 이제 그 이 동관이라 해서 어린 아이들 뭐 이렇게 해서 좌우로 또 시중을 들게 하고 그러면서 그 뭐라고 나오냐면 그 훗날 그 조선 시대 기록인데 예. 그 행사의 위엄과 예법이 대단했고 선후배 질서가 엄격했다. 하루가 다가도록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선후배가 시를 주고받으면서 읊조렸다. 그래서 이를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아 멋있구나라고 예. 이제 감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영재들과 그 선배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쪽집게 과외를 열고 1대1 구술 시험까지 펼쳤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 같이 이제 보통의 자녀를 둔 고려인들 같은 경우는 그게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영재들 딱 모아놓고 그런 식으로 해. 예. 보기만 해도 아주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 따지면 엄친아들일 거 아니에요, 엄친아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당시에 했던 명문사 학생들의 또 자부심 역시 또 대단했을 거고요. 예. 조선 건국의 주역인 정도전도 12공도 졸업생이에요? 예, 그랬다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개경 유학파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동문선에 보면 이제 그 정도전이 일찍이 이제 어머니를 여의고 이모 집에서 이제 자랐다는데 워낙 어릴 때부터 특출났다 그래요. 그래서 예. 두각을 나타내가지고 8살 때부터 학업에 정진을 해서 처음에 영주 향교에 들어갔다가 예. 나중에 이제 다시 안동 향교로 또 어. 뛰고 그래서 한 단계씩 이제 그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진학을 했다는 건데 처음에는 다른 학생들도 이제 아 별거 아니야, 뭐 촌놈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시험 때마다 우등을 하니까 뭐 그랬다 그래야죠. 동네 자랑이었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 어떻게 보면 프랭카드가 계속 붙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영주, 안동, 고을의 원님들이 정도전을 이제 고을의 희망 이런 식으로 여겼다 그러죠. 그래서 이 외삼촌이 이제 안분이라는 분인데 이 어린 정도전을 개경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12공대 입학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은 정도전은 개성으로 와서 학문이 날로 성취됐다. 12공도 사이에서도 유명해졌다. 그는 뭐 이 유동미, 안축 그리고 이곡이라는 분이 이제 이세계의 아버지거든요. 예. 그분들과 나이를 가리지 않는 친한 벗이 됐다. 나 그때는만 해도 이렇게 나이가 10살이든 뭐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이게 또 마음이 맞으면 친구가 이렇게 벗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곡 선생이 야 동방산수가 아름다우니까 함께 떠나자라고 제안하니까 정도전이 또 기꺼이 천리길을 또 멀다 않고 따라다녔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고르기 참 재밌는데요. 정도전이 개경으로 유학을 와서 인적 네트워크를 쌓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중국 사람들이 그 허름한 뒷골목, 문창, 쪽방을 거액을 사들여 사는 이유를 이제 짐작할 수가 있는 건데 정도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촌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성 또 12공도에 유학을 했는데 12공도 중에 어느 학교인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12공도에 유학을 해서 당대 유학자들하고 나이가 굉장히 차이가 났거든요. 이곡 선생하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류를 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결국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선을 세우는 그런 또 이 뭐 자양분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중국인 역시 지금도 고관대적들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 주변으로 우리 애들을 이제 이 딱 모이고 뭐 이러는 거죠. 근데 개경에 자하동 말고 또 이름난 교육특구가 있었다면서요? 용산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대요. 뭐 개경을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역시 이제 이름난 교육특구인데 이거는 이제 약간 다른. 그러니까 자하동 같은 경우는 문헌공도라는 어떻게 보면 정식 사학이 있는 거고 용산동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원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되는 건데 말하자면 고려의 대치동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고려의 대치동이란 말까지 나왔다면 어떤 학원이 있었길래 그랬어요? 이제 고려 때 같은 경우는 유난히 또 교육률이 높은 건데 이름난 가해 선생들이 특히 많았다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스타 강사 중에 진수재라는 인물이 있는데 아마 수재라는 그것이 생원이나 진사 뭐 이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시성을 가진 진사나 생원급 강사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바로 이규보가 이 스타 강사 진수재를 소개하는 시를 남깁니다. 뭐라 그러냐면 용산을 가로질른 성서쪽 모퉁이에 우뚝 솟은 한 봉우리 한가로운 사람 그 밑에 집을 지었는데 모든 선배들이 마치 물고기 떼처럼 모여들어서 공부의 뜻을 갖고 여길 서숙으로 삼는구나라고 이제 동국이상국집에 시를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진수재라는 인물이 용산의 별장에 학생들을 모아 가르치니 마치 물고기 떼처럼 모여들었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부동산 가격이 있었다 그러면 용산 일대 집값이 뭐 서울 용산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경인데 집값이 뭐 하늘을 찔렀겠죠.
근데 저번에도 그 고려조선의 사교육 열풍을 한번 해주셨었는데 네. 그때 레전드 강사가 고려시대에 있다고 하셨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고려 충렬한 시대 인물인데 강경룡이라는 분인데 아마 강경룡이라는 분의 집이 어딘지는 안 나와 갖고 예. 여기도 굉장히 그 이 집값이 올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강경룡 집 주변에 과거 입시생들로 아주 북적였을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건데 이 강경룡이라는 분은 사실은 고려뿐만 아니라 조선 세종시대까지 그 이름을 네. 떨친 아주 사살아가온 게 아주 레전드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금의 상까지 받았으니까는요. 네. 근데 무슨 상을 받았다고 했었죠? 그 1305년인데 그 뭐 기록에 나옵니다. 유생 강경룡을 치하하고 곡식을 하사했다. 강경룡은 집에서 글을 가르쳤는데 제자 10명이 모두 성균시에 합격을 했다. 그래서 합격자들이 스승의 집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느라고 그 떠들썩한 소리가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강경룡의 동네에 살고 있던 이경후 왕분, 이경후 왕분이라는 분이 저기 뭐야 왕족이거든요. 네. 신종의 아들인데 이경후 왕분이 그 소리를 듣고 임금한테 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충렬왕이 이 노인, 이 강경룡이라는 노인은 비록 벼슬은 하진 않았지만 사람들 가리키는 데는 정말 신묘한 재주를 갖고 있구나. 그런데 그 공이 얼마나 크냐라고 해서 예. 감탄하면서 상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수강생 가운데 10명이나 서울대나 고시에 합격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강경룡이라는 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조선의 세종시대 때도 사교육의 신이라는 뭐 상찬을 받았는데 이게 1436년인데 세종 18년에 그 허조라는 분이 세종한테 알릴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강경룡 이야기를 꺼내는데 고려 충렬왕 때 강경룡이 이 아이들을 잘 가르쳤다는 이유로 포상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허조가 새삼스럽게 강경룡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예, 이제 그 강경룡이 활약했던 시대하고 한 100년 정도가 지난 건데 조선에도 그런 스타 강사가 있었다는 거죠. 허조의 말을 더 들어보면 지금 유사덕이라는 사람이 집에 서재를 마련해서 수십 명을 가리키고 있고 경상도 용궁 땅, 뭐 상주 같은데 예천인가 상주인가 그렇다는데 박호생이라는 사람도 10여 년 동안 학생들 잘 가르치고 있다. 원컨대 강경룡의 예를 본받아서 이 사람들을 포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경룡처럼 아이들 공부를 잘 가르친 학원 선생한테 상을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종은 또 허조의 말을 따라서 또 상을 줍니다. 네, 그렇다면 세종 임금은 결과적으로 사교육을 부추긴 것이 아닌지요? 그렇습니다. 사교육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충렬왕이나 네. 이 세종이나 어떻게 보면 사교육을 부추기는 요즘도 이렇게 보면은 왜 임금들이 대통령들이 왜 무슨 사교육 대책을 막 하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막 부추기는 격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뭐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 그러지만 당시에는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지방민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평등한 교육을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또 뭐 해석할 수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문헌공도 사학이나 강경룡, 진수제 이런 분들이 가르친 공부가 잘못됐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다면서요? 예, 그게 이제 있습니다. 그 조선 중기 문신인데 황준양이라는 사람이 금계집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이 최충의 문헌공도를 살짝 디스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예. 디스를 하고 있냐면 최충이 문헌공도를 설치하고 후학들을 가르쳐서 세상에서는 그를 해동부자, 해동공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일컬었다. 그러나 세상에 적용하여 도를 밝힌 효험이 없었고 자신에 돌이켜 공부한 실질이 없었다. 그래서 그 이 최충의 문화, 그 공부를 제자들을 그 학생들은 모두 문장이나 수식하는 부박한 선비들이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근본을 힘쓰고 사특한 것을 억누른 의리에 대해서는 듣지 못해서 담론하는 것이라고는 단지 성현 말씀의 찌꺼기뿐이었다. 이렇게 이제 약간 디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디스를 하냐? 황준영이라는 분은 이 고려의 성리학을 세운 안향이라는 분 있잖아요. 우리가 뭐 잘 아는 예. 안향을 축해 세우면서 나름 이제 이 과거 시험 준비에만 몰두했던 그런 고려 시대의 사학, 뭐 문헌공도 같은 사학을 살짝 디스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 시험이라는 게 대비가 우리처럼 주입식 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과거 시험 자체가 틀에 얽매여 있으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시험이라는 게 사실 가장 좋은 제도는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요즘에도 이제 입시가 이러면 안 되니 뭐 되니 해가지고 너무 주입식이니 창의력이 없니 뭐 이래갖고 뭐 이렇게 계속 이제 뭐 바꾸고 하지만 정답이 없잖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시험 방식이 바뀌고 교육 과정이 바뀌고 해도 문제점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전에도 과거에 맞는 공부를 시킬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 과거 제도에서는 자세히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리고 이규보에 대해서도 자세히 또 다른 아이템이 있거든요. 예. 이규보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규보 아까 얘기했듯이 최고 명문이던 뭐 문헌공도 학생이고 예. 또 아주 영재고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모의고사에서 당대 영재였는데 뭐 그리고 집안 친지 뭐 학교에서 뭐 기대를 한 몸에 받았을 거 아니에요. 개인 교수까지 받고 근데 과거 시험에서 어땠는지 아세요? 수석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규보가 예. 이 과거 시험 1차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생원 진사를 뽑는 국자감시에서 3번이나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 예부시라 그래서 본고사 예. 대과죠. 거기는 입학 자격도 얻지 못합니다. 그런 수모를 3번이나 떨어지고 3전사교로 이제 네 번째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뭘 잘못해서 그랬을까요? 이 후보가 자기가 이제 나중에 그런 변명을 합니다. 뭐냐면 내가 과거 시험에 맞는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4, 5년 동안 맨날 술만 마시고 방탕하게 살다가 스스로를 단속하지 않았다. 오로지 시 짓는 일만 일삼고 과거 준비, 과거 시험에 맞는 글은 조금도 연습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 이제 합격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 시험에 나올 만한 모범 답안을 쓰지 않아서 그리고 뭐 또 무절제한 생활을 일삼고 그래서 멋대로 글만 짓다가 연거푸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궁색한 변명이 아닌가 싶은데 과거 모의고사에 1등 했으면 과거에 맞는 공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겁한 변명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규보의 투덜거림 이런 거 보면 당시의 과거 그다음에 과거를 준비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아까 그 황준양이라는 분의 지적처럼 예. 어떻게 보면 세상의 도리를 논하는 게 아니라 옛 성인의 말을 그대로 답습하는 찌꺼기를만 이렇게 답습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지식 시험, 교육 이런 거였음을 이제 웅변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어찌됐든 예나 지금이나 교육특구 뭐 합격생을 많이 배출하는 선생님을 찾아다녀서 부모들이 몰려다니는 게 현실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중국이나 뭐 우리나 좀 마찬가지고 아까 스타 강사 고려시대 네. 진수재라는 분이 개설한 학원으로 이규보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한 거죠. 예. 물고기 떼처럼 몰려다닌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는 뭐 맹자 어머니가 아들 위해서 3번이나 이사하고 뭐 그래서 맹모 삼촌의 가르침을 지금 뭐 중국 부모들이 따라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부모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구의 세월이 지나도 어떻게 보면 말릴 수 없는 교육 광풍이긴 한데 이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좀 제대로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네. 우리가 교육을 시킬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계속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